안녕하십니까. 희망 인터넷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재명 지사를 검증한다. 부동산 투기 근절운동과 철거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사정권에서 시작한 부동산 적폐, 부동산 투기, 부동산 비리, 부동산 부패가 지난 3월 2일 민병과 참여연대의 LH 직원 부동산 투기 폭로로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부분을 장악한 토건 세력들은 우리나라의 지배 세력으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확장해오다 이번에 LH 직원 부동산 투기로 실체의 한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부동산 적폐는 나라가 무너질 망국적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사정권부터 공공부분의 무한정 확대가 부동산 적폐의 특징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면 충분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 공공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책임지고 조율할 수 있다. 그 결과 얻어진 개발 이익은 우리 사회 모두가 공유한다. 라는 군사정권에서 가졌던 부동산 적폐 세력들이 만든 사고가 그대로 유지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말한 공공의 이익인 공공 부분도 결코 공적 이익이 아닌 사적 이익을 추구하였다는 것이 이번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공공을 내세워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사익을 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적폐의 실체입니다. 1980년 12월 31일 전두환 국부위에서 제정한 택지개발 촉진법, 약칭 택지법은 정부가 군사정권이 밀실에서 신도시를 결정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것이 부동산 적폐가 탄생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군사정권을 청산한다는 김영삼 정권 이후 문재인 정권까지 폐지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그대로 살아있고 사유재산을 강제로 수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전문가 고 손종목 선생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법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기독교 문화운동을 하다가 1989년 노태우 정권에서 택조법에 의한 분당 신도시 개발을 할 당시 택지개발이 추진되거나 택지개발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투기 광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법이다. 또 당시 토지공사, 현 LH의 개발 방식으로는 부동산 광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군사정권에서 만들어진 부동산 적폐가 상호 연관 속에서 수십 년 동안 국토부, 건설업체, LH, 투기꾼, 또 이들과 뒤에서 밀어주는 정치권 등에 의해 부동산 적폐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국가 기반을 흔들고 특히 서민들과 노동의 가치를 상실시킨 부동산 적폐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만든 택지개발 촉진법을 무기로 토건 세력은 집이 모자란다고 하면서 아파트를 지어 공급을 확대하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은 집값은 대래 오르는 아주 기이한 현상을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폭등이 있을 때마다 집을 더 지어야 한다. 그 목소리를 높이고 LH와 토건 세력들은 열심히 논밭을 갈아엎어 택지를 만듭니다. 건설자본은 그 땅에 아파트를 지어 폭리를 취하는데 정치권은 그 광경을 뻔히 바라보면서 LH와
건설 자본의 편에 섭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투기꾼입니다. 나는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틈타 부동산 오적, 다시 말해서 부동산 투기꾼 오적만 살만 나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부동산 오적은 경제개발 계획을 앞세운 국토부, 재정부 등 경제관료, 또 이들의 총애를 받아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건설업체, 또 택조법이라는 무시무시한 법률을 통해 이들에게 싼 가격에 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또 이들의 뒤를 봐주는 정치권, 이들의 기생에서 먹고 사는 투기꾼, 토건 마피아들을 토건 부동산 적폐 오적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오적은 다양한 교류를 통해 서로의 이해를 하나로 맞췄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인적 교류인데 인적 교류의 그 쇠사슬을 이제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동산 오적이 떼돈을 보는 시기에 정말 그 재산과 생존권, 주도권을 상실한 이 철거민들의 권익을 위해 지금까지 일을 해온 사람입니다. 바로 이 부동산 적폐가 부동산 오적의 횡행으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만들면서 가장 일선에서 가장 처음으로 재산과 생존권, 주거권이 유린되는 그 철거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그 부동산 오적과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정치권입니다. 정치권은 정말 이 땅에 사는 모든 국민들의 복지와 인권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업체와 바로 LH와 같은 도건 세력에 편승을 해서 정말 그 가장 그 개발의 피해자인 철거민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건축학 교수인 유현진 교수는 이번 LH 사태가 발생되기 전부터 신도시를 원하는 곳은 딱 두 군데다. 하나는 정치권이고 하나는 LH다라고 놀라운 예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과 LH 행적을 보면 유현진 교수의 지적은 당연한 것입니다. 나는 역시 유현진 교수와 마찬가지로 지난 89년부터 전두환 정권에서 만든 택조법은 폐지하고 LH 해체하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주장을 정치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자꾸 하신 고 김근태 선생이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시절에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5명과 저를 비롯한 전체로 임원들이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실에서 모여서 택조법 폐지와 LH 해체에 관한 개혁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를 2003년 11월경에 했는데 그 다음에 2004년 5월 말경 전국 철거민협의회 중앙회 회원들이 올바른 개발을 촉구하는 전국 수매 집회를 하면서 판교에서 마무리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마무리 집회를 하다가 석연치 않은 그러한 그 사건의 부실로 분당경찰서가 우리 전철을 회원 49명을 연행하면서 제가 배후 조종을 했다. 이래서 집시법으로 제가 그 구속된 사건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김근태 선생님께서 약속하셨던 LH 개혁과 택조법 폐지 등은 이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택조법으로 개발이 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부동산 오적의 배를 불리고 만 것입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지난 2004년 6월 택조법으로 개발된 판교 열풍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분당, 용인, 죽전, 수원, 영통, 용인 동백, 화성 동탄 등 판교 신도시 주변 지역의 집값이 11조 120억 원이나 폭등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실련의 또 판교발 태풍은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등 서울 강남권 4개구의 집값을 끌어올려 같은 기간에 이들 지역의 집값 총액도 22조 4,340억이나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같이 부동산 오적이 인적 교류와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이러한 것을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세력이 정치권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권이 이를 막지 않고 부안해동하면서 겉으로는 정치적으로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을 말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폭등이 되는 개발을 뒤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바로 철거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하면서 억강보약을 말할 때 정말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심정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바로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에 대해서 남다른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 행적 속에서 LH와 똑같은 부동산 적폐 세력과 똑같은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 또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는 그러한 인식을 갖게 되면 정말 섬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단결권과 생존권을 말하는 철거민의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 이기주의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삶의 터전과 영업 생존권에 대한 인권과 복지 차원의 배려가 없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말 철거민은 인간의 탐욕으로 개발이 추진되면서 가장 최초로 피해를 보는 계층이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밀어붙이기식의 개발로 수도 없이 많은 철거민이 양산된 것입니다. 심지어 전 노무현 대통령님은 철거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 목표다. 자기가 정치에 나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뜻과 이러한 철학을 외면한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리 전국 철거민협의 중앙회는 분명하게 반대를 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언어폭력을 서슴지 않고 또 내로남불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정치 지도자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부동산 개발의 피해자인 철거민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전철협이 이러한 검증 차원에서의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아직 반응이 없다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희망인터넷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리지만 군사정권에서 만든 잘못된 개발관련법으로 매년 2,500여 곳이 개발되면서 개발 지역마다 재산과 생존권, 주거권, 영업생존권이 침해된 국민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과 협의와 협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잘못된 법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행태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희망인터넷 방송은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인식에 대해 우려하면서 두 번째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동산 투기 근절과 철거민 운동에 대해서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희망 인터넷 방송은 이재명 지사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모든 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철거민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것인지 차례차례 검증해 나갈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 무덥고 정말 어려운 일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주 짜증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하면서 오늘 희망 인터넷 방송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